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조선대병원 전공의 7명이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선대병원 내과 전공의 7명이 어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7명 모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 면담에서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과 원광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조대병원의 다른 전공의들도 추가로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 조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2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선 아직까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단 사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의료 시스템 정상화는 의대 증원이 아닌 수가 정상화 등 의료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정부하고 토론하고 매스컴에서 토론하자고 계속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요구를 했었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당직의 핵심을 맡고 있어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4곳과 보건소 5곳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라남도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도내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5곳과 응급의료시설 9곳에 있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 텐트 안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 해남에 온 낚시객들인데 텐트 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대가 우거진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 낚시터 한쪽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 텐트 안에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낚시를 온 일행이 인기척이 없자 텐트 안을 열어봤다가 쓰러진 2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곳 텐트 안에서는 캠핑용 가스보일러인 난방기구가 발견됐습니다. 일행이 텐트 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 냄새가 확 나더랍니다. 물이 다 닭띠가 있더라고. 밸브가 열리가 있어갖고 계속 새고 나오고. 숨진 남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사람들로 낚시를 하기 위해 사흘 전 해남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틀어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활용한 그런 난방기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중간에서 가스가 누수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 2지구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안전관리자인 50대 남성이 진입로로 들어오던 덤프트럭에 깔려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40대 덤프트럭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는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대에서는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 때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 졸업식인데요.
고인이 조선대에 입학한 지 47년 만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장 수여식. 명예졸업증서 1956년 6월 21일 전자공학과 정선엽. 어느덧 나이가 지긋해진 동생 정규상 씨가 형 대신 졸업장을 받습니다.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전자공학과 77학번으로 입학한 정 병장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제대를 불과 석 달 앞둔 정 병장은 국방부에 몰려든 반란군의 무장 해제 지시에 중대장의 지시 없이는 총을 내줄 수 없다며 맞서다 목과 가슴에 총 4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반란 세력에 투항했던 수많은 군인들과 달리 고 정선엽 병장은 끝까지 저항하며 참된 군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한 조선대는 본관 1층 역사관 한켠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했던 지난 세월의 한을 뒤늦게나마 받은 졸업장으로 달래봅니다. 나는 영암에서 사실 때 정신이 다 잃어버렸잖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졸업장도 받으러 간 날도 있네. 하지만 정 병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총기 사고로 조작돼 순직 처리됐는데 40여 년 만에 조사에 나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국방부 제50헌병대 소속 군인 등 44명의 참고인과 1,500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2년여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고 정선엽 병장은 반란군과 싸우다 전사했고 군이 고인의 죽음을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은폐 조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 선생은 전두환 일당이 벌인 12.12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사입니다. 한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국방부는 다음 주 22일까지 항소 여부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야가 제22대 총선 공천 후보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은 물론 후보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텃밭으로 생각하는 전남은 아직 단 한 곳도 공천 후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를 포함한 14개 시군 26개 지역구에 나설 단수 후보와 경선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공천 심사 발표는 모두 3차례. 단수 공천은 47곳, 경선 지역은 38곳으로 모두 84개 지역구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선거구 획정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발표에서 제외시키면서 그야말로 깜깜이 상황입니다. 앞서 전남 동부권 의석을 한 석 늘리고 전남 서부권 의석을 한 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던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후 여야 간 협상이 교착되면서 선거구 획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 보니 지역의 혼란과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획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남 동서간의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노촌의 대표성,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선거구 조정의 최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조속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 공천을 미루는 것을 두고 선거구 획정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선이 본선인 만큼 선거구 획정을 핑계로 하위 20% 통보도 늦추면서 후보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허가 노후주택 붕괴 사고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거주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죠. 관련 내용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초롱 기자, 이 무허가 노후주택의 개념과 문제점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일단 무허가 노후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택 건물은 허가를 받았어도 그 어떤 추가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게 다 무허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과정, 허가 과정이 생략이 될 경우에 나중에 부실시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화재나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게 되면 소방의 진입이 또 어렵다 이런 점이 있고 또 그 무허가 건축물의 자재가 만약에 가연성이 있다, 불에 잘 타오른다, 그럼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허가 건축물이 가뜩이나 노후한 그 주택에 또 지어지게 된다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허가 노후주택의 안전 여부를 알려면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안전점검의 대상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광주시가 2022년부터 2년 동안 이제 소규모 노후주택으로 이제 대상을 한정을 해서 2,100채 정도를 점검을 했고 올해는 한 1,700채 정도가 이제 대상인데요. 이게 전체의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장비를 사용하는 정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먼저 눈으로 검사하는 육안 점검을 이제 거쳐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만 정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육안 검사라는 것의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이와 또 별도로 5월 상반기에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담당자 한 명당 이제 80곳가량을 봐야 되는데 기간이 4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검사 방식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 후에는 또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 텐데 철거는 쉽지가 않다고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저소득 노인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무허가 소규모 노후주택이거든요. 일단 이달 초에 그 노후주택의 지붕이 파손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고령이셨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올 때부터 이 창고가 있었다. 내가 만든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 근데 없는 살림에 이런 철거 비용까지 내려니까 부담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고요. 네. 그 마을 전체가 좀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노인분들이 사시는 집이 너무 낡아서 취재 좀 잘해달라 이렇게 우리 취재 스태프들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광주시가 하는 말은 일단 주택이 사유재산이다. 그리고 무허가라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철거를 이제 권유하고 어떤 임시 수리를 권유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고가 났을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방법 이 정도가 지금은 전부입니다. 지금은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도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재난 위험이 높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광주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공청회 이틀 뒤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금액을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광양 곡성 구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정치의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고 다양한 정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광양 곡성 구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양을 철강과 2차 전지, 남해안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